네, 네, 이렇게 해서 마제스터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현지에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토마토 증권통 들어가시면은 이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수님, 1월 효과 물 건너 갔나요? 하시면서 약간은 좀 시장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신가 봅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미소님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두고 계신데 종목 고민도 함께 신청해 주셨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장지연님 기억납니다. 현대차 저희가 지난주에 진단을 해드렸는데 이 진단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셨다고 3년 고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마 앞으로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또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면은 또 고민을 하셨고 이 부분을 또 풀어내는 분들 보면은 저희도 힘이 납니다. 그 밖에도 다일님도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또 여러모로 또 종목 고민들 신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상담은요. 저희 전화 빠르게 좀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약간 방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시청자님 듣고 계세요? 네.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어떤 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요? 네. 71만 5천 원에 10%예요. 네. 지금 좀 수익 구간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근데 그거 추천하신 분이 80만 원 보고 저기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80만 원 장중에 찍고서는 그러고는 빠지더라고. 그때 팔 걸라는 또 들어갈 줄 알고 그냥 눌림 먹주고 들어갈 줄 알고 그러고 또 JP 먹은 거 컨퍼런스 그거에 또 재료가 돼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네. 그러고 계속 빠지네요. 이거 수익을 내고는 있는데 뭔가 생각만큼 이렇게 시원하게 가주지를 않으니까 좀 시원치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걸 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가야 되나 되나. 하고 지금. 알겠습니다. 컨퍼런스도 한다고 하는데 모멘텀이 소멸이 된 건지 80만 원 가는 듯 하다가 좀 살짝 꺾여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잘 가는 듯 했던 연말 연초였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시작하고 나서 4거래를 연속해서 밀리니까 시청자님이 수익률이 슬슬 줄어들고 있으니까 마음의 조바심도 좀 나실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운유형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종목은 뭐 저바심 가지고 접근할 종목은 아니죠. 중기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야 되는 주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JP모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단기 모멘텀을 보고 이제 사신 것 같아서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 조금 좀 아쉬울 수가 있는 건데, 뭐 회사 주가 자체는 본래 주가가 크게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삼성 바이오로스 얘기 2년, 3년 전부터 얘기를 할 때 80만 원 넘어가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을 거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행보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예산은 실적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지금 아직 그 4분기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지금 3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분기 단위. 현재 시장 예상치가 아마 3,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아마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4분기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다 부진합니다. 오늘 LG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해서 주가는 올라왔지만은 거의 컨센 대비해서 반토막이거든요. 예, 주가가 좀 떨어져서 올라갔지. 다른 여타 종목들도 최근에 제가 일부 철강주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관련 종목들을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다 쇼크 수준이에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스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니까 무난하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 이유 자체가 밸류 자체가 실적 성장에 비해서 여전히 높다는 거죠. 분기 3천억 정도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예사가 지금 2025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 단위로 45배, 50배입니다. 지금 45배, 50배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만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니까, 다만 예상치보다 더디게 실적이 성장을 하니까 주가가 빠르게 못 가는 거거든요. 이미 2년, 3년 전에 주가가 80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2년, 3년도 이후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밸류 자체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실적 성장이 전개되지 않으나 싶진 않은데 삼성바이오로스의 실적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85% 차지하고 있는 게 CMO입니다. 유탁 의약품에 대한 생산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그 다음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부분 자체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더디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예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결국 캐파 증설이거든요. 현재 예사가 4공장까지 지금 공장을 증설해 놓고 있고 올해 이제 4공장이 매출액이 반영이 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공장, 6공장을 지금 2025년도 내지 2026년도 목표로 해가지고 좀 짓고 있거든요. 두 개 공장이 지어지면 캐파가 증가되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한다 하더라도 예사가 영업이익률 30% 정도 되는 거니까 실적은 계속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판단하기 앞서 얘기했듯이 밸류 자체가 높으니까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는다. 그래 이들 종목들의 매매 전략은 뭐냐? 주가가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된다. 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 수행님이 싸게 사셨는데 이게 80만 원에 팔려고 했다가 못 팔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딱 80만 원 찍었는데 이제 80만 원의 목표 주가가 나오면 79만 원 정도 파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분이 만 원에 팔려고 했었는데 9,990원까지 가다 밀렸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포기하셔라. 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 9,950원이라든가 9,980원이라든가 그렇게 주문해야 되는 거고 80만 원에 목표 주가가 나왔으면 79만 5천 원이라든가 그 정도 파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딱 80만 원에 팔려다 못 파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나라오겠는데 주가는 떨어지진 않아요. 이 종목의 전략을 제가 매매한다 한다면 72만 원대 정도 매수. 그다음에 78만 원 정도 올라가면 비중 축소,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투자하신 분은 제가 앞서 이제 부정기를 얘기했지만 충분히 올해는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말 정도 간다 한다면 뭐 90만 원 내지는 10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인데 현재로 봐서는 100만 원을 크게 오버해서 가기는 쉽지는 않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72만 원 매수, 78, 9만 원, 80만 원 근처 오면 매도. 그런 또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실적을 뭐 당겨서 본다거나 내후년 실적까지 좋아질 걸 보면은 100만 원 정도도 가능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밸류가 나오나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앞서 2025년도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반도체를 중심으로 2차 전지라든가 올해보다는 올해 가지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밸류 자체가. 2025년도 실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스가 2025년도에 매출액이 5조 원 정도에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에 단기순이익 1조 2천억 예상을 하거든요. 주당 EPS가 얼마냐면 16,800원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에 PER 단위로 45배거든요. 50배가 저는 넘어가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50배라는 거 자체가 뭡니까? 원금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주당 EPS로 50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익률로 따지면 연평균 몇 프로요? 2%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연간 2% 정도 올라가야지 적당한 가격이라는 거죠. 네. PER로 의미로 따진답니다. 그래서 주가 밸류 자체가 실적 성장에 비해서 너무 빨리 올라왔다. 그 부분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뭐 2025년도 본다 한다면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그렇지만 좀 부담스러운 밸류다. 그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의 제한적인 등락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무거운 게 이 종목의 어찌 보면 또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 더 적합하지 않을까. 우리 전화 연결되신 시청자분께서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면은 박스권 72만 원에서 78만 원 밴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번 지금 수익 구간이시니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전화 상담해드렸고요. 그 사이에 YG엔터도 올라왔고 넥스트칩, ISC 등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늘 통신주 LG 플러스도 있으시고요. 다양한 종목군 가운데서 요즘에 또 이쪽 궁금합니다. 로봇이 좀 잠잠하죠. 로봇주 하나 올라와 있어서 좀 봐드릴게요. 미소님이 올려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은 17만 2천 원에 사셨고 비중이 10%. 움직임이 지지부진한데 중단기 로봇이나 봐요. 중단기 목표가 부탁드려요 해주셨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종가도 약보합권 정도 16만 8,300원으로 약간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동평균선이 꺾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가는 예전 같은 탄력은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영님?
로봇주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최근에 그 두산 로보틱스만 주가가 좀 올라왔지 전반적으로 여타 중소형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반토막 정도까지 난 상태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레인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기 전에는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두산 로보틱스한테 밀렸어요.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레인 로보틱스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기관 투자가들이 산다 그러면 대장주 성격의 그 레인 로보틱스를 샀을 건데 두산 로보틱스가 주목을 좀 받으면서 기관 투자가들과 내국 투자가들 수급이 그쪽으로 쏠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 로보틱스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결국은 삼성과 어떤 밀접한 협력 관계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와 있으니까 주가의 상승 모멘텀 자체는 삼성 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이 작년 초만 한다 하더라도 레인 로보틱스 인수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적 보행 사업이라든가 진출한다고 그랬었는데 요즘 잠잠합니다. 본래 또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웨어러블 로봇이라든가 출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안 나왔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웨어러블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049070인가요? 이들 관련 회사들이 또 주목을 받았던 주식인데 관련 종목도 좀 주목을 못 받거든요. 인탑스죠. 인탑스라는 회사죠. 관련된 종목들도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이 이제 전환사채 쪽 투자 부분 자체를 얼마만큼 지분을 좀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부 자체가 모멘텀을 아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현재 지금 실적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있는 쪽인데 아직은 지금 매출액 부분 자체가 따라주지 않고 있는 쪽이거든요.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상당히 성장성이 가장 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레인 로보틱스 주가 자체는 삼성 쪽에서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삼성이 충분히 좀 로봇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재료가 좀 나올 때가 연초에 좀 나오지 않겠는가. 저도 이제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인데 올해 로봇 산업 자체는 작년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시동을 좀 걸었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모멘텀 시장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 산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 성장을 할 거고 또 대기업들이 작년 두산 로보틱스가 성장에 성공을 함에 따라 가지고 하나 로보틱스라든가 그다음에 HD 현대 로봇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올해 상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로봇주들은 그동안에 테마 쪽에 있는데 실적이 좀 따라주는 종목들이 이제 올해부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레인 로보틱스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어야지 주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현재로 차트로 봐서는 16만 원대는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16만 원, 19만 원 정도 사이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원대 회사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10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시가총액이 훨씬 앞섰죠.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6조 6천억, 레인 로보틱스의 2배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연관 관계가 좀 더 확인이 구체화된다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워낙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레인 로보틱스의 주가도 충분히 우상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일단은 보유 전략 위주하고 싶고요. 일단은 그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네요. 그래서 16만 원대 정도 넌저리 정도에서는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10% 정도는 단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6만 원대 초반 매수하시고 기술적으로 지금 최근에 20만 원을 돌파 못했지 않습니까? 19만 원 정도 올라가면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존 보유 종목 10%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직전 고점이 24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모멘텀은 있는데 실적이 아직 찍히지를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4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되고 나서 접근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어차피 실적 보고 접근하는 종목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 없을까요?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앞서 이제 로봇 시장 쪽에 가장 성장성이 큰 게 두산 로보틱스가 참여하고 있는 협동 로봇 시장이 연평균 35% 정도 성장한다는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AMR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로봇 시장 자체가 그보다 더 성장성이 높은 것 자체가 37%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성을 예상하고 있지만 아마 작년 4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거예요. 현재 지금 4분기 매출액 전망이 안 나와 있는데 연간으로 작년도 670억이고 2025년도 가봐야 2,600억이거든요. 2,600억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원래 IPO 할 때에 이게 그 추정 시점이 그대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영업이 480억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 자체는 인구 감소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이게
시적으로서는 올해 일부 기업들이 좀 찍힐 거고요. 아마 내년도 정도 2025년도 가야지 매출액이 좀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겠는가.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보고 접근하는 종목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 조금 더 보시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6만 원 초반에 추가로 한 10% 정도 더 사셨다가 추가 매수 물량은 19만 원의 매도 전략, 그리고 현재 들고 계시는 10%는 그대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 전략,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세워드렸습니다. 미소님, 이 종목으로 또 꼭 웃으면서 마무리 지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손나경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루비님도 오랜만입니다 하셨는데 그동안 어디가 계셨어요? 자주자주 들러주세요. 그리고 미소님 지금 보고 계셨나 봐요. 운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해 주셨는데 특히나 박준영 운영님 펀더멘털 상당히 분석 잘해 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업황이라든지 큰 그림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꼭 진단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매수 관련된 고민입니다. 고재관님이 YG 엔터테인먼트를 오늘 사셨대요. 그런데 5%만 사셔가지고 추가로 계속해서 이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44,700원, 오늘 종가와 50원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잘 사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분할 매수를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영님. 오늘 뭐 신저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지금 44,550원. 뭐 최근에 보니까 52주 정도 거의 신저가 근처까지 좀 내려온 것 같은데. 네. 뭐 최근에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재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워낙 지금 YG 그 블랙핑크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왜냐하면 ITS 같은 경우는 특정 아티스트한테 의존한 바가 크게 되면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따른 이제 부정적인 부위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뭐 펀드멘탈을 본다 한다면 그런 그 할인을 그런 그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됐다고 봐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단위로 지금 12배, 13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수익성 지표, PER 지표로 따지면, SM이 아마 15, 16배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가 JYP, JYP는 한 20배, 23배 정도, 그 다음에 하이브가 대장주 성격이니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PER 단위로 30배 넘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블랙핑크가 제약 계약이 됐지만은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좀 돼서 오늘 주가가 거의 신저가 근처까지 44,550원까지 좀 내려왔는데,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국면 쪽에서 본다 한다면 뭐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가 않죠. 오늘 정도 같은 경우 5% 정도 좀 사셨는데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8천억짜리 회사거든요. 일단 재계약이 됐으니까 올해 실적 자체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단기 수익 500억대 정도 나오는 거니까 지금 PER 단위 앞서겠다시피 작년도 13배, 올해 15배 정도 되는 수준, 내년도 12배 정도 되는 수준이면 엔터 관련 종목이 12배, 15배 정도 되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충분히 20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내년도에 12배라고 그랬으니까 내년도에 12배라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주가는 20% 정도,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아마 5만 8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하지 않겠는가.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주가 많이 떨어졌죠. 현재로 네. 봐서는 단기적인 매도 목표 자체는 6만 원이에요. 왜냐하면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나오는 가격대 그때 주가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하면서 6만 원대까지 올라섰다가 그 이후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저점에서 잘 사셨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 추가적으로 밀린다 한다면 손절이 아니라 5%, 10%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5만 8천 원, 6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전략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밀리면은 더 사고 만약에 사신 가격에서 더 올라가면은 이 불타기는 아닌 건가요? 예, 이분이 보니까 5% 샀다는 것 자체는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점이 좀 깼으니까 약간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정도 반 정도 접근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약간 10%, 20% 이상 샀으면 제가 조금 지켜보시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수급 여건 자체가 오늘 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기관 투자가들 민감한데, 예금 투자가들은 주식을 좀 샀으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저점을 좀 깼지만은 네. 주봉으로 좀 보게 된다 하더라면 대체적으로 4만 원대 정도, 3만 8, 9천 원 이 정도가 저점이에요. 이 정도, 4만 2천 원 정도, 4만 2천 원 정도. 그래서 만약에 4만 3천 원 정도 내려온다 하더라면
5% 10% 정도 더 사시고 최종적으로 42,000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뭐 5% 정도 늘리 15% 20% 정도까지 늘리는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사셨습니다.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6만 원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모아가는 거 괜찮다. 이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계획하셨던 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루비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저희 라디오 방송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켜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한 번씩 듣다 보면은 또 귓가에 스치는 정보들이 있고요.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분 가운데서 기장멸치님 오셨네요. 저희 봐드릴게요. 넥스트칩입니다. 이 종목 매수가가 17,2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역시나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건지 오늘 종가와 이 매수가 큰 차이 없습니다. 이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주봉상으로도 예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운효영님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운효영님은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율주행 그 테마로 움직이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 가지고 첨단 아이다스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 종목 중에서 상한가 종목이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같고요. 저도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 작년 11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쪽인데 제가 관심을 자율주행 얘기를 하면서 넥스트 칩은 사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수익이 안 날 거다. 제가 아카데미에서 제가 방송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관심은 제가 중소형 종목 중에서 1순위 자체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 다음에 슈어더 시스템, 그 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 오토웨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이거는 일단은 예사 자율주행 종목에 이슈와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전혀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관련 종목들이 예컨대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 제가 방송에서 추천하고 난 30%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10,000원짜리 주식이 20,000원까지 100% 올랐고요. 그다음에 슈어더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저도 오늘도 아마 주가 좀 올랐을 겁니다. 그 회사도 4,000원부터 거의 8,000원까지 올라. 슈어 소프트 테크죠. 슈어 소프트 테크. 이들 종목 쪽이 같이 이 넥스트 칩이라는 회사 자체가 왜냐면 넥스트 칩이라는 회사 자체가 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 시가총액이 거의 3천억, 4천억짜리 회사예요. 주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매매한다 한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3D 관련 그 레이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좀 봅니다. 네. 주가가 지금 시가총 2,800억 이 종목이거든요.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신규 상장된 지 작년도에 8월 달에 상장돼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버형 이슈 물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10,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9,000원대 행보를 하고 있는 쪽인데 회사가 시가총액 자체가 앞서 넥스칩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아요. 낮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 자체가 차별하지 않습니까? 2차전지 내에서도 차별화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거고 반도체 관련 경우도 CXL 반도체,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심만 가는 거거든요. HBM 반도체 관련 종목들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던 장세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에 충분히 검토해본다 한다면 넥스트 칩 자체는 그냥 시적 전망치로 따진다 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거의 없어요. 2025년도 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4천억대 가까운 회사인데 그래서 주가는 이 종목은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주가 시세 나기 힘들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주가는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000원부터 해가지고 이 종목은 2만 원 근처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얼마요? 지금 앞서 3,800억이지 않습니까? 3,200억인데 3,600억 정도 올라가면 이 회사의 밸류를 봐서는 상당히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시가총액이 자본 총계가 보시면 자본이 180억밖에 안 돼요. 180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이 3,200억. 주가가 만약에 우리 시장에 17,000원을 샀는데 10% 올라가면 거의 시가총액이 3,600억. 자본은 즉 자산은 180억, 200억도 안 되는 또 부채 비율이 내연도 기준해 가지고 480%거든요. 재무 내용도 안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주가 떨어지면 이거는 리스크 관리해야 될 것 같은 현재로 봐서는 주가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16,000원 정도를 이탈한다든가 그러면 손절도 각오를 해야 되는 주식이다. 매도 목표는 19,800원 언저리 우리 시청자 배송 가격에서 10% 정도가 적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맥시멈 가격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은 수익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회사 자체만 놓고 봤을 땐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다라는 뉘앙스가 함께 좀 녹아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 궁금하시다면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또 다른 대안도 함께 제시해 드리니까요. 고민하실 때 그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좀 기다리셔가지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L 만도, 네, 얼마에 사셨어요? 36,100원에 10%예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2, 3개월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2, 3개월 됐습니다. 2, 3주. 최근에 사신 이유는요? 이게 그 전에 보니까 실적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현대 기아하고 연관도 엮여 있고 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탐탁지가 않아가지고, 네. 좀, 그래서 고민이 좀 올라갈 수 되시는군요. 있을는지 앞으로, 예. 네. 시청자님 기간을 어느 정도 보세요? 기간을 보세요? 아니면 정해진 목표가가 좀 있으세요? 목표가를 제가, 53,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53,000원이요? 네. 53,000원. 거의 직전 고점 부근의 가격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감안해서 진단을 해볼게요. 네네. 예, 2, 3주 그때 한창 아마도 자동차, 현대기아차, 기아차가 신고가 내고 그 시즌 즈음에 사신 것 같아요. 가격이 그렇습니다. 지금 약수익권입니다. 한 4% 정도 수익 내고 계신데 수익이 나도 다른 종목군 대비로 못 가면은 약간은 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HL 만도 우리 시청자님이 마음속의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신 53,000원까지 가능할지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지 운영님 알려주실까요? 예,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 이제 실적이 괜찮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적이 물론 나쁘진 않지만은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는 좋은 쪽은 아닙니다. 부품 회사로 본다 한다면 이제 현대 모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현대유아, 그다음에 HL 만도가 약간 이제 중형주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예, 현대 모비스는 이제 대형주 쪽이고 제가 사서는 안 되는 주식이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현대유아. 예, 그 다음에 제가 2순위로 이제 만도를 얘기를 하는데, 사더라도 저는 이제 서현이아라든가 그들 쪽에 중성 종목들을 좀 사야 된다. 그냥 그들 종목들이 실적이 훨씬 뛰어납니다. 예, HL 만도가 이제 과거에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슈가 있었어요. 그 당시 지금 이슈가 된 건데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첨단, ADAS와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가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 3, 4년 전까지만 한다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아마 회사가 만도가 아마 분사를 시켰을 겁니다. 분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관련 쪽에 대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도가 실적은 안 좋았지만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분사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좀 못 받아. 그래서 순수하게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모멘텀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가 앞서 이게 실적은 나쁘지가 않은데. 자동차 부품 회사 치고는 주가가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면, PER 단위로 거의 1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10배 되는 수준인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현대 모비스가 PER 단위로 몇 배냐? 6배 정도 될 겁니다. 6배 정도 될 거고요.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중형사들을 보게 되게 되면 SL이라든가, 성호하이텍이라든가, 서현이아라든가, 하신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PER 단위로 4배에서 5배, 6배 되는 수준이에요. 이 종목 10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지가 않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그 어떤 기술력과 관련된 것들이 프리미엄을 받는다 한다면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주가가 더디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 자체는 이제 그동안 과거에 이 회사가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대부분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그것 대한 부실을 이제 털었기 때문에 실적은 중장기적으로 우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문제가 없는데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는 상당히 더디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밸류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품 회사들에 비해서 싸지가 않다.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53,000원이라고 했나요? 53,000원 네. 정도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서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오늘
최근에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10%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 자체가 자동차 떨어짐 자체가 올해 그 미국 쪽에서 그 IRA 미국의 그 IRA 그 보조금 받는 자동차 네. 모델 수가 대폭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아마 40개 중에서 19개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현대차, 기아차는 여기 모델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것 자체는 자동차 시장 자체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쪽은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실적 성장주고 밸류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분일하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동차를 빼고서는 전체 시장이 갈기가 아니면 다른 섹터가 안 되거든요. 산업재라든가 소재 관련 섹터들이 안 되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PF 부실 때문에 안 될 거고요. 자동차가 안 되면 전체 시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진 겁니다. 자동차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충분히 수익은 36,000원 싸게 사셨으니까 수익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 자체가 지금 넉넉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목표 주가는 42,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왜냐하면 42,000원 올라가게 되면 올해 실적 기준에서 PR 단위로 8배 되는 수준이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5배, 6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목표 주가 조금 낮춰서 42,000원 정도,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번다 한다면 46,000원, 4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면 그래도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 보세요. 그런데요, 종목 거래를 해야 될까요? 차라리 종목 바꾸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종목은 39,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세요. 그 정도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이제 그 이상에서는 이제 밸류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그랬으니까 39,000원 정도 올라오면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네. 건강하세요. 예, H 만도 봐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분이 ISC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유튜브의 오종수님입니다. 79,40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30%.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올해 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7만 원에서 9만 원 밴드에 갇혀 있습니다. 한 3-4달. 그리고 더 크게 밴드로 보면은 한 반년 정도를 이렇게 방향성 없이 움직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횡보하는 건지, 언제쯤이나 방향성을 잡을지 운영님 의견 어떠신가요? 횡보할 수밖에 없죠. 이 종목 가지고 더 올라가기를 기대한다. 저는 네. 쉽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다시피 작년도 이제 대표적으로 종목이 DDR5 정도 수혜주기도 하고 HBM 반도체의 DDR5가 핵심이기 때문에 관련 수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4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만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SK 하이닉스 인수했나요? 인수한 그런 프리미엄도 있고 그래서.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도 실적은 재작년이겠죠. 재작년 실적 자체는 엄청 좋았는데 작년도 실적 자체가 그러니까 2022년도에 550억 정도 이익 난 회사가 작년도에 180억대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다가 3분기 때 적자가 났잖아요. 적자까지 났는데 가기가 기다린다. 쉽지가 않죠. 작년도 3분기 때 80억 적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4분기 때 지금 흑자 전환은 하기는 하겠죠. 지금 HBM 반도체 를 중심으로 DDR5 시장 자체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DDR5의 수혜주 쪽으로 움직였던 부분인데, 근데 이 종목이 앞서 이제 주가가 워낙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라든가 내후년도 실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PR 단위로 2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주가가 안 올랐으면 PR 20배 자체가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11만 6천원에서 지금 7만 8천원대니까 약 20% 정도 조정이 이제 나왔는데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 매도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옛날에 주가가 올라올 때 이 가격대에서 제가 진단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주가는 이 종목은 위로 올라가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주가 자체가. 그래서 이건 좁은 박스권이 지금 갇혀져 있는데 이거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10% 정도 언저리요. 88,000원 정도. 예산은 제가 과거에 이제 기업 탐방도 해봤던 회사라 좀 잘 알거든요. 어떤 회사라는 걸 알고. 네. 그래서 매도 목표 자체는 88,000원 정도. 그 이상 기대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 그리고 손절 가격도 76,0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손절도 염두에 두는 비중이 30% 정도면 좀 많은 수준에 최소한 반 정도는 손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뜨거웠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올해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추가 상승은 조금은 욕심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SKC로 피인수가 되면서 그 이후에 뭐 특별하게 또 모멘텀을 찾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의견 나왔으니까요. 오종수님 이 종목으로 뭐 크게 수익을 내기보다는 잘 나오셔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률 제고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투자 방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올려주신 분들 기장멸치님도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죠. 운영님 주말마다 유튜브 하시는데 잘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앞서 이 보유 종목에 대한 운영님 시선이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잘 살펴봐 드렸고요. 그 밖에 오늘 못 봐드린 종목 내일도 저희가 빠르게 좀 살펴볼 테니까 실망 마시고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일장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잡아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중요할지 운영님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예,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좀 기간 조정의 흐름이 좀 짙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주부터 이슈화 좀 되고 있는 그 연준의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논란이 이번 주 CPI 발표 때까지는 최소한 진행이 좀 될 것 같거든요. CPI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정도에 좀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반영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는 좋게 나왔고 또 ISM 서비스 지표는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CPI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CPI 지표가 1월 달에 발표되는 CPI 지표는 12월 달인데 11월 달에 비해서 작년 등기로 약간 높게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컨센 자체가.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 정도라든가 좀 낮게 나오면 다행이겠지만은 약간의 높게 나온다 한다면 상당히 시장에 약간 좀 추가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최소한 이 CPI 지표를 확인할 때까지는 연준의 기준금리 논란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시장에 너무 앞서와 있기 때문에 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강하다가 장 초반에는 코스피 지수가 강했고 코스닥 시장이 약했거든요. 근데 역전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제가 작년 제가 12월 28일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프로그램 매도 때문입니다. 그 소화 과정이 계속적으로 전개가 좀 되고 있어요.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일정 수준은 좀 소화가 좀 됐어요. 종합주가 지수 100포인트 정도 좀 떨어지면서 이게 빨간색인데 작년 연말에 매수 차익 잔고가 차익 쪽에서 3조 1천억 정도, 비차익 쪽에서 6조 8천억이 가지고 9조 9천억이 쌓였는데 지난주에 차익 쪽에서 1조 1천억이 축소가 좀 됐고 그다음에 차익 쪽에서 1조 1천억이 축소가 좀 됐고 그다음에 비차익 쪽에서 5천억 정도가 축소가 좀 됐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선물 베이시스에 따라서 오늘은 매도 물량이 장중에 아마 8,90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베이시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대신 이 물량이 소화가 될 때까지는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쉽지는 않다. 즉 연준의 기준금리 논란과 함께 프로그램 매도 물량 소화가 상당히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윗방향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고 대신 앞서 얘기했다시피 프로그램 매도 물량 자체가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축소가 좀 되면서 주가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도 지지가 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1월달 시장 자체가 이슈 모멘텀 중심의 장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실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LG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고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고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은행주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실적에 따라서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국내는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적에 따라 약간 변동이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거고 대체적으로 근데 국내 기업들 실적들이 엄청 안 좋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면 그다음에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그걸 얘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거의 가이던스가 400억인데 지금 80억 정도 나올 거라는 전망이고 LNF 같은 경우도 200억 정도 적자가 나올 거라는 전망인데 최근에 양극재 관련 수출 지표를 보시게 되면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작년 거의 50% 정도 급감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산업재라든가 소재 쪽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가 2,200억인데 거의 적자 수준까지 나올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가치 성격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않겠지만은 주가가 올라간 국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간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실적도 좀 함께 봐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망은 저는
주간 단위로 본다면 이번 주는 행복 구간이다. 2,55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 좀 될 것 같고 2,600포인트를 이번 주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향하기 쉽지 않겠다. 또 국내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수 관련 대형주들 움직이기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수익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는 모멘텀과 이슈 시반 중심의 개별 종목, 왜냐하면 시적 호전 종목들이었거든요. 시적주를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슈 시반 종목 중심의 개별 종목 중심의 대응이다. 결국 뭐 반도체 쪽에 AI 반도체, CXL 반도체, AI 반도체 쪽에 원디바이스 반도체라든가 관련 종목 쪽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최근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와 무관하게 새롭게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또 종목 쪽에서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가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번 주 CPI 발표 등등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멘텀 플레이 정도만 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1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박준영 운영학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운영님이 종목도 참 잘 봐주시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밑그림 그리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세요. 조금 전에 게시판에도 이 주말 라이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라이브 방송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합니다.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이 운영님과 함께 한 주를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해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은 개별 종목만 봐드렸고 매주 금요일에는 포트폴리오를 모두 다 리모델링을 해드립니다. 미리 접수 받고 있거든요. 022128-3388번 포트폴리오 진단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쪽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이 금요일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에서 두 분의 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싹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